우리 정부가 말하는 AI 3대 강국의 비전은 단지 희망 섞인 구호만이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핵심 생존 전략입니다. 국가 AI 전략위원회가 오늘 출범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았고 생존을 강조했습니다. 그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대통령실의 하정우 AI 미래기획수석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이재명 대통령이 생존을 강조했습니다. 그만큼 현 정부에서 힘을 싣고 있는 분야라고 봐도 될까요? 네, 그렇죠. 그 대통령 후보 시절의 첫 번째 공약이 인공지능이었고, 또 첫 번째 예, 지방 일정이 그 울산에서 AI 데이터 센터, AI 고속도로 일정이었습니다. 그만큼 인공지능이 국가 경쟁력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보고 있고 가장 중요한 아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소버린 AI, 그러니까 AI 주권을 강조해 오셨고 네. 또 이재명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관련 질문을 많이 받고 강조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이런 질문도 있었거든요. 챗 GPT가 있는데 왜 개발하냐? 낭비다. 라는 질문에 대해서 베트남에 쌀 생산이 많이 되는데 왜 농사를 짓는가 하고 똑같은 질문이다. 라고 답을 했거든요. 소버린 AI, 그러니까 AI 주권은 왜 중요합니까? 네, AI 주권이라고 하면은 이 AI 모델 하나만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가장 아래에 있는 인프라라고 하면 에너지, 그다음에 GPU 같은 컴퓨팅 자원, 그리고 AI를 스스로 잘 만들 수 있는 기술, 그리고 인재, 그리고 잘 만들어진 인공지능을 여러 분야, 산업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 전체를 얘기를 하는데요. 예. 자, 우리가 소버린 AI 역량이 없다고 한다면 결국은 해외 AI에 의존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완전히 의존한다고 했을 때 가격을 올렸을 때 어떻게 될 거냐? 혹은 라이선스, 좀 적용 분야에 대해서 앞으로 당신들은 국방이나 의료에 이 AI 모델을 쓰려면 허락받아라. 예. 이런 식으로 한다고 했을 때 우리 자체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떨어지면서 그 자체로 국가 경쟁력에 굉장히 위기가 될 수 있겠죠. 예. 지금 5개 기업이 중심이 돼서 5개 컨소시엄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언제쯤 대한민국 국가대표 AI가 나오게 될까요? 네, 이 5개 기업 모두 국가대표로 이렇게 명명되고 있는데요. 예. 기본적으로 매년 이제 하나씩 탈락을 하고 이제 결국은 2027년까지 2개를 선발하는 게 기본 골자이긴 하나 기술의 발전 상황이라든가 그리고 그 시점에서의 어떤 AI 생태계의 어떤 전반적인 현황을 고려했을 때 이런 전략이 조금 바뀔 수는 있습니다. 예. 그러면 궁극적으로 2027년이면 1년 반 정도 남았네요. 네, 네. 1년 반 사이에 5개 컨소시엄 중에서 지금 SK텔레콤, NC, LG, 네이버, 업스테이지 이런 기업들이 뛰어들었는데 이 중에서 하나씩 탈락해서 1년 반 사이에 2개가 남는다라고 보면 되나요? 지금 계획상으로는 27년 말 정도 되면은 2개가 남는 걸로 되어 있긴 합니다만 예. 그때 상황에 맞추어서 예를 들면 컴퓨팅 인프라라든가 혹은 기술의 상황이 기술 발전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국가대표가 더 많을 수도 있고 여러 형태의 국가대표가 있을 수도 있고 예. 이렇게 유연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년 좀 넘게 남았네요. 하반기면.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떤 컨소시엄이 탈락하고 어떤 컨소시엄이 선정되고 그런 기준이 뭡니까? 네, 기본적으로 정량적으로 이 인공지능도 우리 사람처럼 어떤 시험 평가란 게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능력치를 평가할 수 있는 체계들이 있는데 그런 정량적인 평가와 더불어서 만들어진 인공지능이 얼마만큼 실제 서비스에 유용하게 쓰이는 거냐, 예. 쓰일 거냐 하는 부분도 측정을 할 거고요. 또 대국민 서비스에 적용을 했을 때 얼마만큼 국민들이 효능감을 느낄 거냐 이런 부분들을 복합적으로 활용해서 평가를 할 예정입니다. 예. 2030년까지 AI 분야에서 3대 강국이 되겠다. 이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고 현 정부의 국정 과제인데 그렇게 된다면 시청자들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네, 크게 3대 강국이 됐다는 얘기는 그만큼 우리의 경제, 산업, 그리고 여러 공공 분야 이런 분야에 AI가 깊숙이 잘 녹아들어서 새로운 일자리가 잘 만들어지고 어떤 경제 성장을 통해서 그런 성장을 통한 분배적인 측면에서 국민들에게 많은 어떤 혜택이 돌아가는 게 한 가지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중요시하는 게 AI를 통한 기본 사회의 실현입니다. 가령 지금 산불이라든가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 이런 재난들을 훨씬 더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것들이라거나
혹은 여러 가지 복지 서비스에서 지금은 막 찾아서 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각자 가지고 계신 뭐 스마트폰 이런 곳에 AI 비서가 잘 설치가 되어 있어서 나에게 필요한 복지 서비스들을 알아서 잘 제공을 해주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민원 서비스 같은 것들은 원스톱 서비스로 해결을 해줄 수 있는 예.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실제적으로 효능감을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일상생활에 녹아들게 되겠죠. 지난 정부에서도 AI 위원회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뭐가 다르고 이전 정부에서는 준비가 좀 돼 있었나요? 지난 정부에서의 AI 위원회죠.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뭔가 활동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권한이라든가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약 시절부터 AI 위원회의 어떤 역할을 강화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예. 실제적으로 심의 의결권을 훨씬 더 확대를 해서 실질적인 컨트롤 타워로 만들었고요. 가령 부위원장이 원래 1명이었는데 3명으로 하되 그 민간 부위원장은 상근직으로 합니다. 책임을 명확하게 지우고 집중할 수 있도록 한 거죠. 나머지 2명은 기재부 장관과 과기부 장관이 부위원장으로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리고 민간위원회 숫자도 훨씬 더 많이 늘어서 총 50명입니다. 정부위원과 함께. 그리고 또 하나가 이 AI 전략위원회 산하에 예. 인공지능 책임간 협의회를 넣어뒀습니다. 영어로 CAIO라고 하는데요. 각 부처 차관급들로 구성된 CAIO들이 모여서 실제적으로 각 부처에서 진행하고 있는 AI 사업들을 서로 논의하고 협업해서 AI 전략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토록 하는 형태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이 위원회랑은 다르게 실질적으로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하정우 AI 미래기획 수석과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JTBC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민간에서 공직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네. 대통령의 제안이 있었나요? 아니면 다른 방식의 어떤 제안이 있었습니까? 대통령께서 직접 제안을 했다기보다는 예. 실제로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제안이 별도로 들어왔었고요. 한참 고민을 했죠. 고민을 해서 예. 승낙을 해서 이제 바로 합류하게 됐습니다. 예. 공직에서 일하게 된다라는 결정은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것만큼 꼭 해내야겠다라고 생각하신 게 있으세요? 네, 얼마 전 대통령실에서 젠프의 참모들이라고 하는 유튜브 영상을 공개를 했는데 거기서 약간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실제로 이 공직에 들어오게 되면 뭐 전반적인 어떤 처우라든가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주식 같은 문제들이 좀 생기죠. 거기에 더해 저는 굉장히 자유분방하게 일하는 걸 선호를 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공직에 들어오면 그런 것들을 많이 내려놔야 될 텐데 예. 들어오기로 결심을 한 건 이제 지금부터가 앞으로 AI 시대의 어떤 우리나라에 어떤 기회를 만들 거냐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고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생존 전략 말씀을 하셨는데 제 아이가 자라났을 때 과연 기회가 있는 나라냐 아니면 없는 나라냐를 판단을 해봤을 때 지금이 너무 중요한 시기고 이 시기에 저희가 지금까지 해왔던 여러 가지 경험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측면에서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예. AI 인재들이 유출된다 이런 지적하는 기사들도 꽤 많이 봤고요. 네. 실제로 미국으로 많이 떠난다라는 학계 의견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네. 인재를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이런 인재들이 정말 잘 성장할 수 있고 정말 존중받으면서 이렇게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개발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이걸 만들어 가려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당장 빠르게 할 수 있는 것이 소위 말하는 GPU와 같은 컴퓨팅 인프라를 대폭 확충을 해서 AI 인재들이 마음껏 인프라에 적용받지 않고 실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을 해주고 그리고 이런 인재들의 어떤 처우 같은 부분들도 훨씬 더 획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마련을 해야 됩니다. 예. 가령 예를 들면은 기업과 대학에 동시에 적을 두게 해서 양쪽에서 월급을 받으면서 필요한 연구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병역 특례 제도를 훨씬 더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법도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창업 생태계 결국은 창업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기회를 만들 수 있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창업을 통해 어떤 유니콘으로 성장하거나 혹은 해외 진출을 통해서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투자라든가 제도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좀 복합적으로
제도를 준비를 하고 지원을 해줘야 될 것 같고요. 전체적인 문화가 과학자 혹은 인공지능 전문가가 정말 되고 싶은 선망의 대상이 되는 그런 사회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왜냐하면 갈 길이 멀고 해야 될 것도 많고 주어진 예산과 네. 시간은 생각보다는 길지 않고 네. 그럴 수 있잖아요. 네. 그 문화가 바뀌는 데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10년, 20년이 걸릴 수도 있죠. 이공계 위기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어져 왔으니까요. 하지만 인프라 구축이라든가 제도적으로 풀 수 있는 것들은 또 굉장히 빠르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부터 뭐 반년, 1년, 뭐 2년 이렇게 골든타임 내에 최대한 빠르게 진행한다면 그래도 조금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AI가 발전하면 지금 지역 불균형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어느 정도 극복이 될 수 있다고 보세요? 네, 지금 현 정부의 가장 중요한 어떤 그 정책의 철학이 지역 균형 발전입니다. 지금 우리가 성장의 한계에 봉착해 있는 것도 수도권 중심의 성장 전략의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 지역에 보면은 각 지역의 주요 산업들이 존재를 합니다. 가령 뭐 해양 한방 조선 같은 경우는 불경 지역에 많고요. 또 호남 지역은 호남 지역대로 여러 가지 신재생 환경들이 좀 되어 있죠. 그리고 기타 등등 각 지역마다 산업들이 있을 텐데 이 산업들을 인공지능을 도입을 해서 인공지능 전환을 성공적으로 하게 되면 그 산업 자체의 경쟁력이 올라갈 거고요. 그 산업과 해당하는 지역의 대학 혹은 교육기관과 함께 연계를 해서 해당하는 산업의 인재를 양성을 하게 되면 그 예. 지역 전체의 어떤 경쟁력이 성장할 수 있을 거고 그것이 지역 발전과 함께 이어질 수 있겠죠. 예. 지금 전 세계가 AI에 뛰어들고 있고 이미 많이 앞서 나가 있는 국가 또 기업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3대 강국으로 도약하려면 많이 따라잡아야 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3대 강국을 어떻게 정해야 하느냐에 따라 좀 다를 것 같고요. 어쨌든 골든타임은 3에서 5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 3대 강국이라고 하는 거 정의가 좀 필요한데 도대체 뭘 3위를 할 거냐 많이들 궁금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정의를 한 건 어떤 데이터 센터 컴퓨팅 인프라, 그다음에 에너지, 그리고 원천 기술, 뛰어난 인공지능을 만들 수 있는 능력, 그다음에 인재, 그리고 공공이나 산업에 잘 적용해서 실제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뿐만 아니라 얼마만큼 인공지능을 통해서 살기 좋은 사회, 저희가 얘기를 하면 기본 사회를 잘 구축할 거냐, 혹은 문화적으로 우리가 지금 어떤 그 K컬처에서 굉장히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이런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K컬처의 영향력을 더 키울 수 있게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종합적으로 3위가 될 수 있다면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그러면 각 요소마다의 어떤 순위는 다를 수는 있지만 가령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서 사회 안전망을 잘 만들어서 기본 사회를 빠르게 구축하게 되면 이건 굉장히 빠르게 우리가 1, 2위로 치고 나갈 수 있겠고 이미 굉장히 잘하고 있는 K컬처에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우리의 영향력을 더 확대한다. 이것도 마찬가지 1, 2위로 치고 나갈 수 있습니다. 네. 특히 여러 산업 분야, 뭐 조선이 됐던 혹은 자동차 혹은 다른 제조가 됐든 여기서 AI 전환을 굉장히 빠르게 성공적으로 한다면 중국이 굉장히 잘하고 있으니까 여기서는 뭐 2위 이런 것도 또 해볼 수 있겠죠. 결국은 전략을 어떻게 실행하느냐에 따라서 각 분야별로 충분히 경쟁력 있게 할 수 있고 종합적으로 3위를 달성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 이런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인터뷰하다 보니까요. 지금 강릉의 가뭄 사태가 굉장히 심각하고 그런데 AI가 어느 정도 우리가 기대하는 수준으로 발전하면 인간보다 가뭄을 더 정확하게 또 빨리 예측할 수 있을까요? 그런 자료나 책의 내용들을 좀 본 기억이 나서 질문 드리는 건데 인간보다 훨씬 빨리 정확하게 예측 가능합니까? 네, 실제로 이런 기후 변화에 대한 적응과 예측 분야에 인공지능에 대한 연구 성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예. 이 부분도 구글 딥마인드 이쪽에서 이미 굉장히 뛰어난 성과들을 보이고 있고 이미 상용화돼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국내 기상청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날씨를 예측하는 이런 기술들이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라고 보고를 받은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전반적인 기후 변화의 양상이 이런 방향으로 간다고 했을 때 그렇다고 한다면은 가뭄이 일어날 확률이 높아지고 그걸 대비를 하기 위해서 지하 저류댐이라든가 또 다른 수원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 예산들을 빠르게 투입을 해서 2, 3년 정도 공기가 걸리는 것들을 빠르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되겠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인공지능이 크게 활약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또 신재생 에너지 측면에서 보면 태양광, 그다음에 해양 풍력을 많이 하는데 기후 예측이 정확도가 올라감에 따라서 어느 지역에 어떤 수준으로 발전소를 설치할 거냐 이런 부분들도 훨씬 더 정확도를 올림으로써 에너지 효율 같은 것들도 올릴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재난 대응도 마찬가지. 앞으로 기후가 이렇게 될 거니까 산불이 발생할 확률이 어느 정도 더 올라갈 거고 그걸 대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들을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 예. 이런 의사결정도 훨씬 더 효과적이 될 수 예. 있습니다. 어디서 자료 보니까 낙엽의 이 건조도를 바탕으로 해서 예측을 하기도 한다면서요? 네, 실제로 그런 데이터들이 굉장히 유용할 수 있고요. 실제로 사람들이 잘 몰랐던 것도 굉장히 다양한 데이터를 가지고 인공지능을 학습시켰을 때 사람들이 미처 눈치를 채지를 못했지만 또 의미 있는 어떤 데이터들이 이렇게 도출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이 AI 분야에서 각별하게 혹은 특별하게 당부한 게 있나요? 일단 오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공지능이 생존 전략이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제대로 준비를 못하면 굉장히 어두운 미래는 있지만 어두운 미래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전략위원회에서도 전략위원회 분들이 우리의 어떤 생존 전략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대한 노력을 다해달라. 여기서 잘 만들어지는 게 우리나라의 미래를 결정한다라고 당부를 주셨고요. 네. 그래서 AI 전략이뿐만 아니라 부처들 그리고 저희 수석실이 함께 노력해서 성과를 만들어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예. 자,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AI 국가전략위원회, 국가 AI 전략위원회죠. 네. 위원회가 이제 막 출범했습니다. 가장 먼저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크게 두 가지를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실제로 국민 여러분들이 효능감을 느낄 수 있는 공공 분야에서 되게 불편했던 어떤 서비스들을 좀 빠르게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네. 민원 이런 걸 신청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불편한 것들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AI를 활용해서 훨씬 더 쉽게 해드릴 수 있는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AI 소양 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전 국민들이 AI를 두려워하거나 혹은 너무 맹신하거나 하지 않도록 정확하게 AI를 알고 그리고 정확하게 AI를 활용해서 전 국민들의 어떤 그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을 빠르게 추진해갈 예정입니다. 예. 앞으로의 활동 잘 지켜보고 또 큰 발전이 이루어지기를 응원해 보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정우 AI 미래기획수석이었습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3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